김치와 함께 먹은 바로 이것 때문에 암과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겨울에 특히 맛있어지는 배추와 물을 함께 김장하는 풍습이 있었을 만큼 한국인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김치인데요. 이렇게 좋은 김치도 만들 때 넣으면 좋은 궁합이 있고 넣으면 독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김치도 잘 만들어야 몸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암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김치와 최악의 궁합 3가지와 최고의 궁합 3가지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똑순이 건강박사와 함께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나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분들과 공유하시고 똑순이 건강박사도 많이 소개해주세요. 앞으로 최고의 건강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치는 생강, 마늘과 같이 몸에 좋은 향신료와 함께 우리 선조들이 오랫동안 만들어왔던 한국인의 1등 반찬인데요. 오래전에 냉장고가 없던 시절, 우리 지혜로운 선조들이 소금에 야채를 절여 먹던 것인데요. 고구려 시대까지 이 김치의 역사는 올라갑니다. 진정한 김치는 최근에 와서야 자리를 잡았지만 한국 특유의 한번 절여서 다시 양념을 해서 먹는 김치는 세계 유일무이한 귀한 음식입니다. 이렇게 좋은 김치는 배추김치를 비롯해 무로 만든 동치미, 물김치, 나박김치, 열무김치 등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각각 원재료의 맛이 다른 만큼 시원한 맛부터 칼칼한 맛, 맵고 깊은 맛까지 느낄 수 있는 너무도 좋은 반찬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김치도 담글 때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암과 치매에 독성이 되는 물질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몸에 좋은 김치를 만들 때 절대 넣으면 안 되는 3가지 것들과 오히려 넣으면 좋은 궁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김치 좋아하시나요? 저는 외국에 살고 있지만 뼛속까지 한국인이라서 김치 없이는 못 사는데요. 김치는 요리하기 싫을 때 밥만 있어도 한 끼를 해결해 주어 냉장고에만 쟁여놓아도 든든하고 고마운 음식이기도 하고 부침개나 김치찌개, 삼겹살과 같이 찜으로 요리해서 별미로 변신하기도 하는 너무도 고마운 요리 재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김치를 담글 때 절대 넣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김치 담을 때 주의해야 할 첫 번째는 바로 소금입니다. 너무 놀라셨죠? 그럼 김치를 어떻게 절이란 말인가 하는 생각도 드셨을 것입니다. 저희가 유의해야 할 소금은 보통 소금이 아니라 바로 중금속이 많이 함유된 소금입니다. 최근에 소금 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소금이 귀했던 시간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소금은 김치 담을 때 빠질 수 없는 재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도 많이 일어나는데요. 중금속이 가득 든 소금을 천일염이라고 속여서 파는 사람들이 적발되는 사례가 왕왕 있기 때문입니다. 천일염은 소금을 채취 후 간수를 충분히 빼어서 배추를 절일 때 과도하게 풋내가 나지 않게 해주기 때문에 김치가 완성되면 깔끔한 맛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천일염으로 둔갑한 소금은 좋은 소금이 아니라서 염화나트륨 함량이 높아 맛이 변하게 되는데 물러지게 만들며 아삭한 맛이 사라지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염화나트륨 함량은 고혈압과 당뇨에 치명적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나트륨뿐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중금속이 세포까지 해를 입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중금속이 우리 세포의 입을 막아서 영양분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 들어보셨나요? 바로 이렇게 세포가 영양분을 자꾸 못 먹게 되면 바로 굶은 세포들이 암세포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일대학교에서 30년간 암을 연구한 팀에서 발표된 내용인데요. 바로 암은 세포가 굶어서 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금속이 암을 가속화시키니 이것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 절대 중금속이 많은데도 천일염이라 속여서 파는 소금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좋은 소금을 어떻게 고를 수 있을까요? 물론 어떤 요리를 하느냐에 따라 소금은 취향이기도 하고 종류가 정말 많기 때문에 어디에 사용할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은 특히 김치에 넣는 굵은 소금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보통 천일염이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직접 구분할 수 있다면 더 좋겠지요. 우선 천일염은 자연소금으로 해 아래에서 바닷물을 증발시켜 결정체를 모아놓은 소금입니다. 이렇게 증발된 좋은 소금은 만졌을 때 한 움큼 쥐었다 놓으면 손에 많이 달라붙지 않습니다. 바로 수분이 충분히 제거되었기 때문인데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대장금에서 좋은 소금은 손에서 흘러내리는 소금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수분이 잘 제거된 소금은 손에 쥐었을 때도 산뜻한 느낌을 줍니다.
특히 이 소금은 염도 84% 정도로 다른 가공 소금들에 비해 염도가 낮고 미네랄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보통 바닷물을 전기로 분해시키는 정제염이 99% 정도 염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천일염의 염도는 훨씬 낮은 것인데요. 이렇게 좋은 소금은 우윳빛이 나고 알갱이가 잘 부서지는 특징도 있습니다. 진정한 천일염은 바다에서 하루 만에 완성되는데요. 특히 소금을 3일 안에 걷어들여야 하는데 3일이 지나면 점점 얼음처럼 투명한 빛깔로 변하고 알갱이가 단단해져 잘 부서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고 좋은 소금을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소금에 대한 이야기도 많은데요. 차차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소금으로 만든 김치를 담글 때 조심해야 하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플라스틱 용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문제는 김치를 절굴 때 쓰는 플라스틱 봉지, 대야, 김치를 저장하는 사각 김치 컨테이너, 양파망을 사용해서 육수를 우리는 것, 이 모두 다 플라스틱으로 된 것이므로 정말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닿게 되면 마찰로 인해 미세 플라스틱이 더 떨어져 나오고 플라스틱 망으로 육수를 우리게 되면 국물에 플라스틱이 우러나와 플라스틱 육수를 먹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더 주의를 요합니다. 특히 플라스틱은 일회용일수록 미세 플라스틱이 정말 많이 검출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 1년에 저희가 미세 플라스틱을 얼마나 많이 먹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저희가 사용하는 신용카드 52개 정도의 플라스틱 양을 1년에 먹는다는 사실 뉴스에서 들어보셨나요?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이 먹는 것인데요. 1년에 52주가 있으니 한 주에 신용카드 한 개씩 먹는 셈입니다. 플라스틱이 오는 경로도 다양한데요. 음료수병이나 일회용 장갑 등 여러 가지에서 올 수 있지만 우리가 김치를 담거나 저장할 때 유의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해서 이런 미세 플라스틱과 초미세 플라스틱이 한꺼번에 김치 재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간 플라스틱은 몸에서 걸러내려고 노력을 기울이지만 결국에는 잔류량이 뇌나 간 속에서 다 빠져나오지 못하고 중추신경 문제, 호르몬 문제를 일으켜서 치매나 암으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소금이 닿게 되면 거칠은 소금이 미세하게 플라스틱을 긁어내는 역할까지 하니 절대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해서 김치를 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 만약 꼭 플라스틱을 사용하셔야 한다면 일회용은 절대 쓰지 마시고 음식조리용으로 쓰시되 잠시 동안만 쓰시는 것을 권하고 특히나 김치통은 절대 플라스틱으로 쓰지 않으시도록 권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김치를 담을 때 어떤 것을 피하면 좋을까요? 바로 스테인리스 용기입니다. 이것도 깜짝 놀라셨죠? 바로 위에서 언급한 플라스틱 용기를 피하려고 많은 분들이 일부러 스테인리스 용기로 바꾸시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스테인리스 용기는 김치 특성상 절대 같이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치는 익으면서 산성으로 변하면서 익어가는데 이때 분비된 산이 스테인리스와 화학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테인리스 용기로 바꾸셔서 김치를 새로 담아 넣었다가 맛이 너무 이상하게 변해서 버렸다는 후기들을 나누신 것을 보았는데요. 특히 좋은 스테인리스 용기는 불순물이 적어서 화학작용을 덜 일으키지만 완전히 스테인리스가 아니고 다른 금속과 섞여서 만든 통은 더 많이 화학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릇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새로 산 스테인리스에는 공업용 연마제가 발라져 있어서 기름으로 제대로 세척하지 않으면 연마제가 그대로 남아있어 산을 만드는 김치가 들어가면 더 위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화학작용을 일으킨 물질들은 몸에서 발암물질이 되고 암과 치매를 부르기 때문에 정말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테인리스 그릇에는 음식을 단기간만 보관해야 하고 김치처럼 익히거나 짠 음식을 보관하지 않는 것 꼭 기억하세요. 그럼 어떤 김치통이 좋을까요? 물론 김치가 숨을 쉬도록 만들어진 독이로 된 한국의 전통 김장독이 가장 좋겠지만 독에 넣고 땅 파고 묻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현재로서 가장 좋은 것은 유리인데요. 바로 유리도 김장독처럼 원재료가 자연의 흙인 것을 보면 가장 좋은 재료가 되는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문제는 좀 무겁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너무 큰 사이즈보다는 중간 사이즈로 준비하셔서 김치를 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유산균의 손실도 없어지고 화학작용으로 맛이 달라지거나 발암물질이 생성되거나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하실 수 있다면 조그만 도자기 그릇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김치를 담을 때 꼭 조심해야 하는 최악의 궁합인 세 가지와 최고의 궁합 세 가지를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정리해 볼까요? 먼저 김치는 색이 투명하고 무거운 나쁜 소금과는 담지 마시고 색이 하얗고 가볍고 손에 묻지 않는 미네랄이 높은 좋은 천일염으로 절인 배추와 담그세요. 또 각종 암과 치매, 호르몬 문제의 원인이 되는 미세 플라스틱이 많은 일회용 플라스틱은 쓰지 마시고 플라스틱 용기에 저장하는 것도 피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금속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좋지 않은 스테인레스 용기는 피하셔서 맛도 보존하시고 건강도 보존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산균이 가득한 한국인을 지켜주는 김치, 좋은 궁합과 음식할 때 참고하셔서 몸에 좋은 요리해서 드시고 건강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똑순이 건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